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무이치로, 유이치로 형제가 적대 관계가 되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포쿠시보에 의해 유이치로가 혈기가 되고 형을 뺏긴 무이치로는 귀할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시기 위해 소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제의 고증을 첫째 따라가는 매끄러운 시나리오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이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이치로는 해호흡의 수기를 읽으며 독학으로 호흡을 익히고 있었는데 지금껏 귀할대 검사들이 모두 쓰지 못했던 호흡이 맞는 것가 싶을 정도로 자신의 몸에는 과부하가 오지 않았고 오히려 원래 배웠던 안개 호흡보다도 사용하기 수월한 느낌이었죠. 무이치로는 호흡을 실전에 써먹어보기 위해 혈기 임무에 나갔고 압도적인 실력으로 혈기를 대체하며 공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무이치로는 어느 혈기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산으로 가게 되었는데 어떤 강력한 혈기가 지나간 듯한 소름 끼치는 기기가 곳곳에 남아있어 긴장을 했죠. 그런데 저 멀리서 누가 다투는 듯한 소리가 들려 그곳으로 뛰어갔는데 그곳에는 한 소년과 한 혈기 소녀가 있었습니다. 무이치로는 곧바로 그 혈기를 발로 차 멀리 떨쳐놓았고 그녀를 퇴치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는데 그 소년 탄지로는 무이치로를 보고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죠. 무이치로는 멍하니 탄지로를 쳐다보다가 나는 귀할대 검사 무이치로, 저 아이는 혈기가 되었으니 대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탄지로는 사태를 파악했고 제발 내 동생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내 동생은 아직 인간을 한 번도 해치지 않았다며 내가 인간으로 꼭 되돌릴 거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탄지로를 발로 차버렸고 탄지로는 대골대고 굴러가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네이코가 분노하며 탄지로 앞을 막아섰고 무이치로는 네이코가 한없이 약해 보여서 단번에 베어버리려고 했는데 어째서 네이코의 표정에서 자신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오빠를 구하기 위한 감정이 느껴졌고 마치 자신이 형을 포쿠시보에 뺏길 때의 기억이 났죠. 무이치로는 탄지로에게 너 방금 혈기가 된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릴 거라고 했어?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일어나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동생을 혈기로 되돌리고 말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에겐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니까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 말에 무이치로는 칼을 걷어왔는데 무이치로는 자신 역시 형이 혈기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혈기가 되었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형을 인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리고 싶다는 말을 듣고도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아이를 베어버린다면 자신 역시 형을 구한다는 당위성을 잃기 때문에 네이코를 베지 않기로 했죠. 탄지로는 고맙다며 무이치로에게 연신 감사를 했는데 무이치로는 냉정한 표정으로 그런데 너처럼 약한 인간이 어떻게 혈기인 동생을 데리고 다니며 인간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며 강해지라고 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너처럼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했고 무이치로는 나는 귀사하느라 바쁘니 교육자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자신의 교육자였던 우로코사키 사콘지에게 글을 보냈죠. 그러면서 무이치로는 대나무 입마개를 하나 만들어 네이코에게 물려줬고 네이코는 무이치로를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기분이 좋은 듯한 표정을 지었고 무이치로는 그 눈빛을 애써 무시하며 다른 임무를 하러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이치로는 하얀의 헬기에 있다는 한 저택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안에 납치되어 있던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죠. 무이치로는 겁을 먹은 아이들에게 이곳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이곳은 자꾸 방이 바뀌어서 출구를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무이치로는 그렇다면 이 집을 움직이고 있는 혈기를 줄 테니 방이 움직이는 게 잦아들면 어떻게든 도망가라고 했죠. 아이들은 언제 혈기가 찾아올지 모르니 자신들의 곁에 있어주면 안 되냐고 했지만 무이치로는 그렇게 했다간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며 저택에서 느껴지는 기회를 찾아 슉 가버렸습니다. 무이치로는 예전의 자신처럼 그저 둥글둥글한 남을 배려하는 성격을 가지고 검사 생활을 했다간 절대로 포쿠시보를 이길 수 없고 형을 되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일부러 매정하게 됐죠. 그곳에서 느껴지는 기회를 쫓아가는 무이치로는 자꾸만 방이 바뀌는 것에 열이 받았고 그대로 헤어업을 사용해 벽들을 베어버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끝에는 눈에 하얀육 표식이 있는 교육아이가 있었고 무이치로를 보자마자 이곳까지 들어온 검사 녀석은 처음이라며 장구를 쳤고 날카로운 창격이 무이치로를 향해 쏟아졌죠. 무이치로는 그에 재빨리 회피하며 왔다갔다 했고
쿄가이는 이 쥐새끼 같은 녀석 잘도 피하지만 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면 금방 지칠 거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무이치로는 그렇다면 널 빨리 죽여버리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어느새 쿄가이의 눈앞까지 다가왔고 쿄가이는 목을 방어하려고 황급히 가드를 올렸지만 무이치로가 해외흡을 사용해 가드를 뚫고 그대로 목을 베어버렸죠. 그렇게 하연의 혈기를 잡게 된 무이치로는 그동안에 많은 공격과 더해져 빠른 속도로 승진하게 되었고 어느덧 주 바로 밑에 계급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코쿠시보는 무이치로의 빠른 성능을 보고 놀랐고 만나는 귀할대 검사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죽여버리는 잔인함에 만족스러워했죠. 그러다 어느 날 코쿠시보는 약해 빠진 귀할대 검사들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는 실전 경험이 부족하니 일단 하연의 혈기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유이치로는 알겠다고 했고 코쿠시보는 하연사 무카고가 있는 곳을 알려주며 멀찍이 떨어져 지켜왔죠. 유이치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카고에게 다가갔고 자신의 스승인 코쿠시보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무카고는 네 혁은 뭐냐며 어린 유이치로의 겉모습에 긴장하지 않았고 유이치로는 그대로 무카고를 갈갈기 베어버렸죠. 무카고는 아무리 방심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방어할 틈도 없이 온몸이 베어버리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이치로는 사방으로 흩뿌려지는 무카고에 피해 왠지 모를 개감이 느껴졌죠. 그때 코쿠시보가 다가와 하연사의 자리는 유이치로에게 패배함으로써 뺏기게 되었고 그것의 증인으로 상현을 코쿠시보가 인정한다고 했죠. 코쿠시보는 상현 중 가장 강했고 혈기 중 유일하게 무장의 파트너십 관계로 생각하는 만큼 조철전에서 패배한 혈기를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무카고는 그대로 하연사의 자리를 뺏게 되었고 방심을 한 자신을 한탄하며 몸을 주섬주섬 회복했죠. 그 이후로도 유이치로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하연사 마쿠라바 하연이 로크로까지 베어버리며 하연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혈기가 된 지 10년도 안 된 혈기가 최소 50년 동안의 인간을 잡아먹으며 힘을 키운 하연들에게서 승리를 따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한편 탄이로는 네이코를 데리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검술을 배워 귀할대 선배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네이코를 데리고 어떤 임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나타고산이었는데 그곳에서 여러 거미 혈기들과 분전하며 싸웠고 그 과정에서 하연호 루이를 만나게 되었죠. 탄이로는 물의 호흡으로 루이에게 맞서봤지만 루이의 상대가 결코 되지 않았고 네이코까지 합세해 루이를 공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루이는 귀할대 검사와 함께 있는 혈기가 있다는 것에 놀랐고 그런 그녀에게 흥미가 생겨 네이코를 자신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 거미줄로 네이코의 팔다리를 뽑아겠죠. 탄이로를 분다하며 내 동생을 당장 풀어주라며 뛰어나갔지만 루이는 실력도 없는 것이 가족을 구하려고 하는 건 헛된 희망일 뿐이라고 하며 탄지로를 향해 거미줄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해외호의 검술이 그 거미줄을 전부 날려버렸고 탄지로의 앞을 무이치로가 막아섰죠. 무이치로는 너 역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리 강해 보이지 않은데? 라고 했고 루이는 자신의 탄력 있는 거미줄을 배워냈다는 것에 놀랐지만 그 다음은 어림도 없다며 다시 거미줄 혈기술을 무이치로에게 뿌려댔습니다. 그의 무이치로는 여유롭게 루이의 거미줄을 다시 해외호으로 잘라냈고 더 나아가 네이코에게 묶여있던 거미줄을 베어낸 후 떨어진 네이코를 양팔로 가라냈죠. 네이코는 눈이 휘둥그레져 무이치로를 바라봤고 무이치로는 그 시선을 슥 외면하며 탄지로 옆에 내려놔줬습니다. 탄지로는 무이치로에게 고맙다고 했는데 무이치로는 동생을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강해진다고 하지 않았냐며 이 꼴은 대체 뭐냐며 팩트 폭행을 했고 탄지로는 상대가 하얀의 혈기라서 버겁다고 했죠. 그래야 무이치로는 하얀의 혈기가 뭐 어쨌다고? 라며 해외호흡을 시연했고 루이는 뭔가 강력한 투기를 느껴 자신의 최대 혈기술을 꺼내 날려봤지만 무이치로의 해외호흡은 루이의 거미줄을 두부 썰듯이 썰어버리며 날려버린 후 시크하게 루이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자신과 격이 다른 실력을 지닌 무이치로를 보며 감탄했고 네이코 역시 무이치로를 보고 두 뺨이 붉어지는 데 했죠. 그 뒤 무이치로는 하연호 루이까지 잡아낸 것에 대한 공적으로 해외호흡의 주 일주로 임명을 받게 되었고 역대 귀할대 최연소 주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무이치로는 이미 검을 잡은 지 2달 만에 주의 자리에 올라갈 경제되었지만 무이치로는 자신의 실력은 아직 부족하다며 주의 자리를 거절했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야 받은 거였죠. 한편 무한성에서는 12개월의 혈기들이 전부 소집되었고 유이치로 역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자신이 꽤나 아끼던 루이가 죽었다는 것에 열이 받았고
도대체 하얀 이 녀석들은 어째서 귀할대 검사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냐며 다그쳤죠. 그때 유이치로가 제가 꼭 귀할대 검사들을 전부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무자는 유이치로를 유심히 보더니 너는 코쿠시바 큐 나이로구나, 정녕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유이치로는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한 뒤 그 전에 지금 있는 하연이의 자리가 아닌 하연이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며 교체혈전을 지정해도 되냐고 물었죠. 그의 부자는 그 팩이 마음에 든다며 지금부터 하연이 엠무와 교체혈전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키는 오빠인 규타로에게 저 꼬마 녀석 부장님 앞에서 긴장도 하지 않고 저런 행동할 수 있다니 제법이라고 했고, 규타로는 그래봤자 꼬맹이 엠무 녀석을 쉽게 이길 수 있겠느냐고 했죠. 엠무는 수면 혈기술을 하는 꽤나 유용한 기술을 가진 인물, 그 기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한순간에 혈기술에 걸려 패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엠무는 팔을 들어 수면 혈기술을 시연했는데 유이치로는 달의 호흡으로 소송달 모양의 잠격을 날려 엠무의 혈기술이 발동되기도 전에 발목을 날려버렸고 뛰어간 온몸을 갈갈기 베어버렸죠. 그걸 지켜보고 있던 모든 상인들은 유이치로의 실력을 보고 놀랐고, 타키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저 아이 꽤 하잖아, 귀엽네 라고 말했습니다. 유이치로는 잘려버린 엠무의 목을 들고 부장에게 보였고, 부장은 교체혈전의 승리자로 유이치로의 이름을 선포한 후 하연일의 자리에 임명하게 되었죠. 그렇게 유이치로는 혈기화된 지 2년이라는 시간 만에 하연의 최상위 계급으로 우뚝 서게 되었고, 코쿠시부는 그런 유이치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이치로 역시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코쿠시부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했고, 어서 귀할대 주라는 녀석들을 죽여버리고 싶었죠. 한편 무이치로는 최근 열차에서 많은 승객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정보에 그곳에 하얀애가 있을 가능성을 보고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타보니 그곳에는 염주랭국 큐조로가 타고 있었고, 큐조로는 무이치로를 보고 환하게 반겨줬죠. 무이치로는 한참 동안 큐조로에게서 주가 되었으니 가져야 할 동목이 있다며 쉴 새 없이 훈계를 들었고, 무이치로는 멍한 표정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열차에 있던 엠무는 무이치로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며칠 전에 자신을 발라버리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하얀일 유이치로와 똑같은 외형이었기 때문이었죠. 엠무는 유이치로가 생각이나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었고, 저 녀석만큼은 내 손으로 잔인하게 죽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눈이 부리부리한 검사력도 만만치 않아 보였고, 혹시 주일지도 모르니 자신의 밑에 있는 하얀의 혈기들을 전부 불렀죠. 유이치로에 당해 한 단계씩 자리가 밀려나간 혈기들은 무장이 쓸모없는 녀석들이라고 혼을 냈기에 하루라도 빨리 귀할대 줄을 죽여 자신들의 떨어진 위상을 되찾고 싶었고, 엠무는 그런 그들과 함께 유이치로를 닮은 검사와 귀할대 줄을 죽여야했다는 생각을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두 형제가 각자의 조직에서 더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그려봤습니다. 서로 적대관계가 되는 시나리오다 보니 양측 모두 선행의 구도가 명확하게 되지 않도록 표현해보려고 해요. 오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만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